大家好. 안녕하십니까. 엠브레입니다. 이어서 증거서류 부분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거서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 순서에 대해서 제가 그 소개 영상에서 그 말씀드린 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지금 현재 편철되어 있는 순서대로 보시는 것도 또한 헷갈리지 않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험적으로 저는 이걸 순서를 좀 섞어서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형식 재판으로 끝낼 수 있는 사유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그 내용까지 읽어보는 그 증거 자료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형식 재판으로 끝낸다는 것은 친고죄 내지는 반의사 불벌죄 또는 면소, 그래서 이제 기판력 확정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에 의해서 면소가 되거나 공소시효로서 그 공소시효 완성으로서 면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증거 목록들을 살펴보실 때 지금 화면상 보시면 이 고소장 사본이 있습니다. 이 고소장 사본과 같은 경우에 친고죄에서 이제 영향을 그 형식 재판으로 끝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고소장 사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서류 페이지 11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그 피해자 안꽃잎이 그 제출한 고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 고소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고소장이 작성된 날짜보다도 실제로 그것이 접수된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작성된 날짜와 접수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함정이 파여져 있는 경우, 함정이 있는 경우를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고소 날짜가 2011년 지금 8월 5일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이제 형사소송법상 우리는 그 고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범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만 적법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언제 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2011년 3월 20일 범죄 실행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같은 날 범죄 실행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 날짜보다 늦은 날짜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적어도 2011년 3월 20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 그 기록상 지금 역수상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둘째로 이 고소가 2011년 8월 5일에 있었는데 2011년 8월 5일이 이 사건 공소 제기일보다 앞인지 뒤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너무 일찍이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메모를 작성하셨던 것을 보면 이 사건 기소는 공소 제기는 2016년 8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즉 2011년 8월 5일은 공소 제기 전에 고소가 적법하게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 제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간혹 출제되는 문제를 보다 보면 공소 제기 일자 이후에 고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법리상 고소의 추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일자 이후에 접수된 고소장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공소 사실은 역시나 공소기각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 형식 재판을 끝내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부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고소장이 이렇게 작성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까 공소장에서 보셨겠지만 그 공범인 구효순 읽어보시면 이 현재 당해진 재판에서의 피고인인 김보현의 이제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구효순과 김보현 두 공동정범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인 이제 구효순 공범입니다. 공범에 대해서만 분리하여서 그 이미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범자인
그 김보현에 대해서만 또 따로 2016년에 따로 이제 기소가 제기가 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범자에 대한 확정 재판의 그 확정 판결에 있어서의 공판 조서 내용과 쭉 내려가시면 그 확정 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범자의 확정 판결이 2012년 3월 18일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후일 모범 검토 보고서를 제가 같이 볼 때 이게 어떻게 수험적으로 활용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그 피고인, 그러니까 공범자인 김보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작성됐었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시면은 뭐 이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자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처벌을 받을 당시에 왜 기소 중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주 이사를 다녔다. 그래서 기소 중지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 수험적으로는 이 부분은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제 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판력에 의해서 혹시 면소 사유가 있진 않을까? 아니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김찬형이 상습 특수절도라는 포괄 일죄로 지금 공소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포괄 일죄가 그 중간에 상습범으로서 또 한번 확정 판결이 선고가 됨으로써 그 선고일 이전과 이후로 별죄로서 혹시 분단이 되거나 그런 사유는 없을까? 이 부분을 이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이제 판결 사본 내지는 등본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록상 133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피고인 공성훈과 피고인 김찬형에 대해서 각각 전과가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공성훈은 지금 사안상 포괄일죄로 상습범으로 공소 제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문제는 없지만 지금 2011년에 또 마약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다. 뭐 사기죄로 선고된 뭐 전과가 있었다. 그냥 전과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요. 이제 피의자 김찬형에 대해서 보면 다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이런 항목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선고 일자를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고 일자가 각각 2011년, 2013년, 2014년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메모를 우리가 아까 하신 것을 보시면은 김찬형의 상습 특수절도 1-나항의 경우에는 2016년 6월 22일이었었고요. 또한 김보현과 같이 저지른 이제 나수목의 그 건물 방실을 침입했었던 그 야간 주거 침입, 야간 방실 침입 절도죄 같은 경우에도 2011년 3월 22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지금 공소 사실에 있는 절도죄 관련된 이 상습 특수절도 관련된 이제 혐의가 다 그 확정 판결 선고 이후에 다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재로 분단되는 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1-나항 내지는 그 공소사실 2항과 관련돼서 혹시 기판력이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하에 이제 판결 사본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피고인 김찬형에 대한 판결 이 범죄 사실을 보시면 2010년 그리고 이 다음 확정 판결을 보시면 또 2011년 그리고 마지막 판결 역시도 2014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당의 지금 이번 공소 사실과 그 기본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가 되는 부분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김찬형이 상습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거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 목록 2페이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방금 보신 판결 사본은 결국에 그 공소사실 2항의 김찬형 부분 그리고 1-1의 나항 부분의 김찬형 부분에 있어서 상습 인정하는 증거 자료로 거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건 역시 배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목록, 아까 절취하셨던 증거 목록의 해당 부분에서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메모를 옆에다 남겨주시고요. 후일 나중에 이거 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것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보셔야 될 내용이 자, 쭉 준공 목록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후에는 뭐 고소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5대5가 제출한 거가 있긴 있지만은 우선은 현재로서는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진술조서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선 증거 목록에 이제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고소 취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이거는 그 증거 목록을 보실 때 보시면은 여기 쪽수라고 했을 때 쪽수가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이 뒤에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 검사 내지는 그 경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간지 이후의 부분의 그 페이지 수를 말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쪽수 이거는 이제 공판 조서 내지는 이제 법원의 이제 공판 조서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쪽수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1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간지 앞부분에 있는 법원에서의 작성된 서류 부분에 이제 편철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그래서 법원에서 그 편철된 서류 31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 증거 제출 서류가 편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피해자는 안꽃잎과 안풀잎 두 명이지만 안꽃잎으로부터 고소 취소가 접수되었다. 그래서 증거로 제출되었다라는 이제 기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는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는 이 공판 기록, 이 이후에 있는 기록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검사 등이 제출한 증거 서류에 대해서는 중간에 간지가 끼워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기록을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방금 보셨던 부분은 지금 보이신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돼서 이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 취소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안이었었다면 사실은 이 부분 고소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327조 5호의 공소 기각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반의사 불벌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327조 6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범자인 구효순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 공소시효 도가 여부를 판단하실 때도, 그리고 이게 결국에 공소기각으로 판단이 될지 안 될지 이 여부를 판단하실 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다 공부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포인트가 가장 이해도를 묻기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그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 검토 보고서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이 자꾸 흔들리는 게 제가 이제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거를 볼 때 이제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를 따지게 되면은, 자, 우선은 편철되어 있는 순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부터 그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페이지에서부터 제출됐었던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가 있는 바람에 뒷부분에 분리 제출된 것들이 뒷부분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그 순서대로 읽어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은 증거 목록에 보시다시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이 앞에 이제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즉 여기 88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 우선은 이거를 놔두고 이제 88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저는 미리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김찬영 피신조서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미리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검사가 작성한 공성호에 대한 이제 피신조서,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부터 보는 것이 최우량 증거 법칙상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성훈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펴놓으시고,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실 때 이게 최대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다라면은 아까 이미 이런 부분은 따로 뒤에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과 부분이라든지 앞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빨리 넘기시면 되고요. 특히나 관련돼서 범행들이 적어주기 때문에 마약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메모를 보시게 됩니다. 공성훈에 대해서는 공성훈은 마약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초에 딱 보시자마자 X 표시를 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준강도 공무집행 방해 범행 이 부분은 피고인이 지금 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법리로 다투고 있고 아까 전에 영상에선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하지 못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결국에 피고인 측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로서 이거는 죽은 것이다. 절취의 범위가 없었고 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다음에 폭행이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포인트에서 이 변호인 측이 지금 피고인 측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투는 부분인 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두시고 포스트잇을 색깔을 정하셔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내용을 이제 인용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을 이제 다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장 밖에서 이제 주워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에서는 공사장 안에서 죽었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술이 이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빙성 배척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사장 밖이 확실한가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500m 추격을 했다. 그리고 절단기가 왜 오토바이에 실려 있냐 했을 때 이게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것들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옆에다가 공소사실 3-3에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시고 3에다에 해당되는 포스트잇을 여기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는 이제 수사보고서 운전면허가 있네요. 이제 이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3-나 이제 도로교통법 무면허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강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증거 목록을 다시 보시면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공성훈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옆에다가 이 증거 목록을 놔두시고 증거 목록 옆에다가 해당 범죄 이름을 공소사실 순번을 쓰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보실 때 마약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어차피 법정에서 법정 진술로서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는 자백은 결국에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3-가라고 보이십니까? 3-가라고 적으실 필요가 없고 이제 오히려 3-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강도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불일치한다. 이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3-다에 관련된 증거라는 점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게 됩니다. 무면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처럼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굳이 옆에다가 3-나라고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쓰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우량 증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을 증거관계에 쓰시게 되지 공성훈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이 부분은
결국 증거관계에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가만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밑에 그 운전면허 조회 이 부분은 3-나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자백이 아니라 그 자백을 이제 보강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나라고 기재를 해주시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런 증거 하나만 있더라도,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이제 유죄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에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제 유죄라고 이제 판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이하에서는 이제 무면허 관련된 3회 나항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수,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피고인 김찬영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넘기실 수 있고요. 그 전과 이 부분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절도 범행에 대해서 했을 때 2016년 3월 22일, 그러니까 2016년 3월 22일은 공소사실 제2항에 해당되는 이제 범죄 사실입니다. 이 공소사실을 보시면은 이 역시도 지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증거 자료를 길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쓸 내용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시는데, 이때 여기에 이제 함정을 숨겨놓게 됩니다. 지금 절도 범행 중에 이 16년 3월 22일 부분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1-나 이 김찬영에 대해서니까 상습 특수절도 2016년 6월 22일 저지른 이 피해자 오대효에 대한 이 절도 행위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대효는 김찬영의 구촌 아저씨가 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시 기출된 기록을 보시면은 간혹 그 피해자와 이제 피고인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라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형사재판 실무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친족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혹은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이런 서류들 내에 중간중간 이게 숨어있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이 발견하지 못할까봐 이거를 군데군데 여러 군데 반복해서 그거를 담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제하셨던 교수님께서 혹시라도 발견을 못할까 여러 군데다 숨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꼭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이게 2016년 6월 22일 이 부분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2016년 3월 22일과 같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쭉 한 2, 3초 만에 보실 때도 혹시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부인하는 1례 나항에 관련된 그 부분의 범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쭉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과연 지금 그 메모를 보시면 1-나항에서 지금 망조차 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망을 봤어도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공성훈이 다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공성훈이 왜 실제로 망을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찬영이 말하는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훔친 금품 중에 공성원이 가진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돈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거절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성원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들입니다. 그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검토 보고서의 결론이 너무 구구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되면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공성원이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험칙의 그 예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범죄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공범 내지는 공모 관계를 실행을 하겠느냐? 그건 경험 측에 반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쓰이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성운이 결국에 뭐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바도 없다. 이런 경험 측에 이제 비춰봤을 때 결국에 이 부분은 후단 무죄 쪽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옆에다가 후단 무죄가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옆에다 적어 놓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메모를 보시면 이 변호인이 주장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망을 봤어도 이건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망을 봤다는 것 자체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서 공동정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민재실 같은 경우는 이건 솔직히 이제 그 법리상 배척이 되는 굳이 이제 인정사실을 따지지 않고 법리상 배척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상 배척을 해버리는 그렇게 쉽게 배척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연수원 교수님의 이제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암만 얼토당토하는 법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에 의해서 망을 본 사실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주장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사실을 이게 그 효과로서 포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로 그러니까 소위 증거로 배척하는 방식으로 배척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증거로서 이제 배척을 하시게 되고 결국에 이제 망조차 본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공성운이 나눠 가진 바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이 부분 역시 이 부분이 과연 받아들여지는지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후단 무죄로 갈지 여부를 이제 계속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이게 녹화가 영상이 제작 관련돼 가지고 30분이 되면은 이게 중간에 잘리기 때문에 우선 아직 몇 페이지 검토를 못했지만 여기서 영상을 한번 멈추고 다시 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